2019년 8월 23일 한국은 일본 정부에 지소미아의 종료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미국과 일본이 각각 특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응들에 대해 정말 다양한 시각과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영상에서는 지소미아와 미국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지소미아와 일본의 관계에 대해 정리할 예정입니다. 과거 지소미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탄생했으며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왜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지소미아는 제너럴 시큐리티 오브 밀리터리 인포메이션 어그리먼트의 약자로 2016년 11월 23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맺은 광복 이후 최초의 한일 군사협정입니다. 이 협정을 통해 한일 양국은 1급 비밀을 제외한 다양한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은 주로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 정보를 일본에 공유하고, 일본은 첩보위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자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일 문제에 양국의 직접적인 중재 요청이 있지 않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던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는 이례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공식 입장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이 결정이 미국과 우리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다소 강도 높은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은 대체 지소미아에 대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사실 지소미아가 갖는 효용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정보 교환 내용을 보면 한국은 일본의 정보위성과 이지스함 해상 초계기 등으로부터 얻은 영상 정보를 받고,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탈북자나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의 감청 내용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를 받습니다. 일본도 이미 자체적인 첩보 라인과 미국을 통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준의 정보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을 통해 영상 정보를 얻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청와대에서도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인 T사가 있기 때문에 정보 공백은 그리 크지 않다고 이야기하였죠. 물론 미국을 거쳐서 정보를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성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실제 지소미아를 통해 한일 간의 정보가 교류된 횟수도 2018년 2건, 2019년 7건으로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소미아는 효용성보다는 북중러를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연합체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 지소미아 협정이 사실상 미국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미국의 주도 아래 만든 한미일 연합체의 상징이 깨지자 미국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철수하겠다는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10년 가까이 긴 전쟁을 통해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어필하였고, 이 전략은 주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약의 실질적인 목적은 중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이 10년간 아프간, 이라크와 전쟁을 하는 동안 중국을 견제하지 못했고, 그동안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해버린 것이죠. 결국 오바마는 2기 정권에 들어서서 피봇 투 아시아라는 정책을 내세웁니다. 피봇 투 아시아는 2011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태평양 시대라는 기고를 통해 이야기한 개념입니다. 2000년대 이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등 미국의 외교, 군사 정책은 중동에 집중되어 있었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 중심을 중동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시키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미일 삼각 동맹을 통해 북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오랜 역사적 갈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미일 군사연합체는 견고할 수가 없었죠. 당시 중국 견제가 급했던 오바마 정부는 이를 빠르게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2015년 말 한일 위안부 합의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016년 말에는 광복 이후 첫 한일 군사협정인 지소미아까지 체결이 됩니다. 이 모든 일이 1년 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당시 이 합의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 발표를 보면 분명한 온도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반응은 일본은 아시아 인민들에게 저지른 반인도적 죄행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고 침략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해야 한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인들을 견제하기 위한 합의이니 당연히 호의적인 입장이 아닌 모습입니다. 미국의 반응은 환영한다 였습니다. 수잔 라이스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환영하며 완전한 이행을 지지한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심지어 당시 이
합의의 최대 수혜국은 미국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사실 1기 정권의 오바마는 일본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봇 투 아시아 정책을 선언한 이후 오바마는 직접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미일 역사적 갈등의 상징인 진주만에 초청합니다. 그것도 2016년 12월 8일, 정확히 75년 전 진주만 공습이 발생한 날에 말이죠. 그리고 이곳에서도 아베는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때 오바마가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허락했다는 후문까지 있었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당시 이러한 분위기상 한일 위안부 합의, 지소미아 모두 미국에 강한 압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는 단순히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종료한 것을 넘어서 미국이 만든 협의체를 빠져나오는 듯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청와대 발표에서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하여 한미동맹은 이상이 없으며 한미 간 이 사안에 대해 총 9번의 유선 협의를 통한 충분한 이해와 소통을 진행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미 국무부와 미 국방부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에 실망과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공식 논평에서 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즉 문재인 정부의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미국이 공식 논평에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부르지 않고 문재인 정부라고 표현한 것 역시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어느 쪽의 이야기가 맞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입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미 국방부는 실망과 우려를 표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 모두 나의 아주 좋은 친구이며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며 약간은 모호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은 이상 없으며 더 굳건하게 업그레이드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과연 한미동맹에 정말로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한국 정부의 충분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앞으로 지소미아 관련된 사안을 통해 한미 관계가 나아가는 방향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소미아 종료에 일본이 보이는 수상한 반응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